자, 안녕하십니까. 짧은 입시, 오늘은 전형의 선택입니다. 오랜만에 네, 인사를 드리네요. 참, 제가 게을러서 그러죠, 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수시에 임박해서 이제 요렇게라도 찍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하는 일들은 이런 거고, 오늘은 전형 선택에 대한 아주 기본기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1학년서부터는 좀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르시는 게 맞아. 그래서 교과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과를 생각한다는 건 내신 관리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종합도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비교과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별고사도 염두에 두고 있고 수능까지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2학년 뭐야 왜 누가 눌렀어. 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이때부터 스타트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2학기면 넉넉하지 않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 그때서부터 이때부터 시작하되 겨울 방학서부터는 슬슬 논술도 시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수능은 늘 always. 네. 자,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은 이제는 좀 결정을 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교과를 중심으로 갈 건지 종합을 중심으로 갈 건지 어떤 거를 내가 주력할 건지를 좀 결정할 때가 됐죠. 그래서 교과를 조금 더 중심으로 하겠다면 내신을 더욱더, 그리고 비교과는 기본적인 학교 생활에 충실한 걸로 되면 되고,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해 그러면 종합을 생각하시되 비교과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되 내신은 유지 또는 소폭 누가 눌러 자꾸. 내신은 유지 플러스 소폭 향상, 소폭으로라도 향상이 돼야 된다. 뭐 대폭 향상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소폭으로라도 향상돼야 의미가 있다. 근데 내신이 좋다라는 게 도대체 내신이 좋다라는 게 무슨 기준이에요? 내신 1등급이 좋은 건가? 아니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의 어떤 입결과 홈페이지라던가 대기업 사이트에 있죠? 이 입결과 현재 내신이 좀 유사하다. 그게 좋은 내신이에요. 이게 좋은 내신이지.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입결과 나의 지금 내신이 약간 비슷하면 좋은 내신. 그러면 교과를 중심으로 하시되 내가 약간 좀 부족해. 좀 모자라. 그러면 종합을 중심으로 좀 선택해서 가보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대학별고사는 이제 2학기서부터 슬슬 스타트 하셔서 겨울방학이 적기다. 그때서부터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우리 3학년들은 이제는 선택하셔야죠. 이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6개를 쓰시되 똑같은 걸 6개 쓰시는 것보다는 4개랑 2개. 그 중에 이렇게 이제 또 여기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 물론 뭐 교과 4개와 뭐 종합 2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4개를 한번 써보되 뭐 보완적으로 안정적으로 꼭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대학교 2개는 쓴다. 2개는 담임 선생님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몇 등급이 어느 대학 쓸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시거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보완적으로 쓰시되, 수시는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정시로도 가능한 대학교를 쓰시는 거예요. 정시로도 가능한 대학교를 지금 수준으로 판단하셔서 쓰시는데, 혹시 모르니까 납치될 수도 있잖아. 그쵸? 납치 방지용으로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뭐 자꾸 누가 눌러?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네,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로 쓰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나요? 진짜 정시가 잘 나왔다면 면접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상향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나요? 정시 찬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높여 쓰시는, 안정적인 지원하는 대학들은 꼭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거나 수능 이후에 논술이 있는 전형을 쓰시는 게 맞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납치당하지 않지. 네. 근데 대부분들이 납치라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잘 보자. 화이팅 하자. 자, 그래서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교과 위주로 쓰시되 종합전형을 약간 상향 지원을 하겠지.
요걸 상향 지원으로 좀 해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요거보다 내신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요렇게 종합 중심으로 쓰시되 교과에서 좀 안정적인 지원을 좀 하겠지? 근데 요렇게 하실 때 교과건 종합이건 하실 때 가능하면 수능 최저라던가 수능 최저나 면접이 있는 전형을 쓰시면 요게 있는 전형으로 쓰시면 약간의 상향 지원은 가능하다. 약간의 상향 지원 조금 욕심내봐도 된다. 그런 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요. 알겠지? 여러 데이터들을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요. 뭐냐면 저는 한 전년도 입결에서 어디 가면 있다고? 네, 대학교 홈페이지라던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저기 뭐지? 그 어디가? 네. 대교육 어디가에 가면 있어요. 요거에 한 10% 정도 여유 있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 이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수능 최저나 면접이 있으면 뭐 작년에 입결이 2등급 정도였다. 70% 컷이 2등급 정도였다 그러면 저는 한 2.2등급 정도? 네. 한번 써보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요보다 내신이 부족하면 종합 전형 쓰시되 대학별고사로 조금 높여 쓰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내신이 부족하면 대학별고사 중심으로 하시되 종합을 혹시 모르니까 안정적으로 이때 조심할 건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을 쓰셔야 된다. 자, 그리고 영 진짜 학생부가 다 출력해 보니까 3학년 때까지 8장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그래도 수시는 쓰시는 게 맞아요. 진짜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수능 끝나고 집에 와서 가채점 할 때 대박 이러면 제일 좋지. 근데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거든. 수시 써놓길 잘했다. 그래서 안전핀으로 대학별고사라도 꼭 해두시는 게 맞다. 선생님 지금 고3인데요. 고3 7월 말이 지금 7월 말이거든요. 7월 말인데 지금이라도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에 하세요. 수능 끝나고 논술 같은 거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대학별고사는 뒤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학별고사랑 수능은요. 결국에는 정답은 기출이야. 기출을 좀 열심히 많이 좀 풀어보셔도 되고 뭐 학원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면 학원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인강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한 주에 3시간 정도는 꾸준히 한다. 단 뭐 이게 네, 고칠 수 없는 프레젠테이션? 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 그런데 10월에는 이봐 별로 아무 일도 없잖아. 뻥치고 있어. 10월서부터 이제 수능까지는요. 한 1시간 정도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기출풀이 인강을 보시면서 꾸준히 감각 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대학별고사는 좀 기출을 좀 꾸준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지금이라도 하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전형이 복잡할수록 이건 정답이에요. 전형이 복잡할수록 요구하는 게 많을수록 제출하는 것이 많을수록 입결은 하락한다. 특히 귀찮게 하는 거 많잖아요. 그치 맞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걸 내라 뭐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해라 뭘 내라 뭐 체력 검증을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입결은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학생부 100, 서류 100 간단해. 올라갈 수 있지. 특히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100은 올해 대박일 거야 아마. 진짜.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라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능하면 그런 거는 피했으면 좋겠다. 진짜 내신이 좋지 않으면은 피하는 게 좋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래요. 그래서 정시 30%, 수시 한 30, 수시 교과 30%, 수시 종합 한 30% 이 정도로 갈 거란 말이야. 기타는 논술이라던가 실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1번 형태로 정하시던가 뭐 2번 형태로 정하시던가 이렇게 정하시는 게 맞다. 제가 여기 등급을 적어 놓은 건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1등급 때서부터 뭐 좀 한 중반 정도까지 그런 학교 활동 열심히 한 친구는 교과와 정시. 이 친구들이 정시를 생각하는 건 최저용이지 정시를 지원할 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최저용도 그 다음에 뭐 교과와 종합 그 다음에 정시 요 정도. 그래서 최저 확보용으로 정시지
그리고 또 1번 유형은 학종과 정시, 뭐 2등급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학교 활동 열심히 한 친구들, 학종, 논술, 정시.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 아들이 썼던 네, 논술, 정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요거 보시면 여기 2학년들 서울대 정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학종과 정시가 합쳐진 형태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내신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시면 뭐 별 큰 지장은 없이 가능하시다, 합격 가능하시다 라고 생각하셔서 뭐 내신 때문에 서울대 정시 못 쓴다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7등급은 안 되지. 좀 그래. 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교, 제가 상위라고 말씀드리는 건 입시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교 15개 대학. 여기서 보시면 일단 많이 뽑는 거 3년치를 보시면 뭐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죠. 네. 많이 뽑는 거 위주로 지원하시는 게 맞죠. 뭐 논술은 계속 줄긴 하지만 뭐 수험생 줄어든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은 퍼센티지죠. 그래서 논술 많이 줄어들었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수험생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많이 뽑는 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교과를 좀 보실 텐데 서울에 있는 요 15개 대학이 교과로 8.2%를 뽑는다라는 건 이 대학은 분명히 1등급 대 학생들을 뽑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럼 1등급 대 학생들은 누구냔 말이야? 저희는 1.8등급 내의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1.9999가 1등급 대 그건 아니고, 네. 왜 그러냐면, 1등급이라고 하는 건 학교마다 4%의 인원으로 주잖아요? 과목에. 근데 올 1등급이면 올 1등급인 학생이 전국에 4%가 있냔 말이야. 4%가 있어요? 저희가 보기엔 한 1%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전국에. 1%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요 아이들을 여기서 8.2% 뽑는다라는 걸 1등급 대 아이들을 뽑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1등급 대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국에 1.8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요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8등급은 뭐 111, 2, 2, 3, 1, 1, 2, 2, 1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평균이 1.8 이내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전국에 한 8%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12.1%로 올해 들었어요. 뭐야? 이 4%의 비밀은 뭘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한 인원을 뽑잖아요. 이 4%의 비밀 여러분들 2등급이 수능이나 내신에서 2등급은 11%까지잖아요. 누적으로 11%인데 그러면 12%다라는 얘기는 한 2초 중반까지도 아마 써볼만 하지 않냐?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8%가 1.8 정도? 조금 더 몇몇 대학이긴 하지만 2초까지도 가요. 그러면 12%면 2초중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있는 이 상위 15개 대학들의 교과 전형이 내신이 조금 떨어질 거다라는 거, 그게 이제 유지될 거다라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엔요, 순수한 교과 전형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순수한 교과 전형은 순수 교과에서는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야. 여긴 결국엔 1.8등급 이내 학생들을 뽑을 거야. 그럼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학추나 지역인재, 지역할당제 이런 데서는 떨어질 게 뻔해요. 2점 초중반까지도. 이해되셨나요? 인원수가 이렇게 늘었으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마찬가지.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 하락이 크진 않겠지만 학추라던가 지역인재 전형은 내신이 좀 많이 떨어질 거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 대신에 최저가 있거나 아니면 면접 보거나 뭐 이런 데는 정말 여유 있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특히 2학년도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수도권 대학은 23.7%였어요. 작년에. 수도권에 있는 12개 대학 이런 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1%까지 뽑는다? 그러면 3등급이 23%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1%니까 3초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학추? 오케이. 학추나 지역인재. 순수한 교과 전형 말고
학추라던가 지역 인재는 좀 내려갈 수 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방 주요 국공립 9개 대학교 모양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올해나 내년 보시면 딱 선발이 구조야, 그치? 네, 그러니까 많이 선발하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맞대. 여기 교과 전형이 이렇게 많은 건 이건 지역 인재, 역시 지역에 대한 학생들을 좀 선발하려는 게 크고, 내년에는 정시가 좀 현격하게 줄어들죠. 이게 아무래도 작년에 정시에서 좀 미달 사태들이 좀 났었죠. 그거에 대한 좀 우려. 그러고 보니까 작년보다 지방의 주요 국공립은 정시가 좀 늘었네, 도리어. 야, 올해 기회다. 아시겠나요? 여기 주요 국공립 생각하시는 분들 기회다. 작년보다도 좀 더 기회다. 그러면 작년에 미달났는데 올해도 미달날까? 그건 아니다. 네. 항상 해거리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그 수험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미달났는데 올해도 미달나지겠지? 그러면 딱 써보는 것이 네, 그러지 않는다. 대부분은 그러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돼요. 올해 지방 주요 국공립대학교 정시 대박. 자, 국공립대학교들은요. 아예 교과 전형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다 그냥 일단은 수시해서 일단 선발해 두려고 하는 거지.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 국공립대학교를 정시로 고민하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거의 종합 아니면 교과로 다 쓰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정시가 의외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방의 국공립대학교들은 정시로 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아시겠나요? 네, 그거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형에 대한 간단한 이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 이해하셔서 작전 짜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